이 시장 준비하셔라, 준비하셔라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데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한 대표가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렸고 제가 기대하고 있고 또 그동안 충분하게 준비하고 있는 장세가 이제 터질 가능성이 거의 높아졌습니다. 시세가 터지고 나서 움직이지 말고 터지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해라 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낮은 가격에서 리스크가 없을 때 주식을 잡고 그리고 나서 시세가 좀 많이 올라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수익이 많이 나는 거죠, 여러분들. 안전한 위치에서 로우 리스크 매수하고 그리고 많이 올랐을 때 하이 리턴 크게 수익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그 주식 투자의 기본이거든요. 여기서 시장이 더 올라가 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만큼 못 먹는 것이고 또 올라간 상태에서 추격 매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만큼 못 먹는 것이고 오른 상태에서 출렁거리게 되면 변동성이 커지죠. 불안한 거예요. 한 대표는 전형적인 매매 패턴입니다. 저는 바닥에서 잡아요. 안전한 위치에서. 근데 우리 개인 투자가는 눈으로 주식을 하기 때문에 막 올라가면 올라가는 종목을 잡습니다. 누가 이깁니까? 제가 이기는 거예요. 이 구간은 제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회다라고 말씀드렸고 미리미리 준비하셔라라고 제가 강조드렸습니다. 그래서 VIP 오시더라도 지금 이런 구간에서 오셔라라고 제가 계속 강조드렸고 실질적으로 최근에들 많이들 오고 계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눈으로 확인하지 말고요. 이미 시세는 확인됐잖아요. 한 대표가 시장에 살아난다 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코스피 신고가 나왔습니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듯한 양상들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떻게 돼요? 아랫골이 달면서 분명히 시장이 살아나고 있는 게 분명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시장을 보면서도 우리가 무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이런 시장에서 무수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시장의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가고 나서 손 흔들어 봐야 간 주식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기회라고 하는 부분들은 한순간에 였다가 한순간에 가는 법, 그 기회를 절대적으로 놓쳐서는 안 돼요. 그죠? 자, 그런 것들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장을 알고 대응하셔라 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서 들어오시고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자, 지금부터 자 본격적으로 오늘 장세 마무리 좀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또 어느 정도 예측을 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종목군들을 좀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분석 드릴 섹터는 어제 제가 제 코로나 백신 수혜주들이죠. 자, 어제 백신 수혜주들을 여러분께 분석 드렸고 오늘은 제가 반도체를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드릴 거예요.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드릴 테니까 자, 고점하시고 여러분들 오늘 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계신 MBN 회원님들은 잘 들으실 것 같고요. 특히나 유튜브를 드시는 분들은 중간중간에 끊지 마시고요. 끊지 마시고 이 내용들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알고 따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꼭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 제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오늘도 카카오톡도 잠깐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대표 카카오톡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카카오톡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자, 유튜브로 가입하시는 유튜브 회원님들부터 해가지고 MBN 회원님들 카카오톡 100% 무료로 진행되는 카카오톡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말고요. MBN 골드로 오세요. MBN 골드가 좋아요. MBN 골드로 오시면 여기 이제 MBN 골드 유튜브 채널 구독하기 있죠. 자, 여기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 누르시고요. 자, 여기 누르시고 두 번째 동영상을 누르세요. 동영상 누르시면 자, 우리 전문가님들 많이 이제 라이브 방송 올려드리고 있죠. 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이제 올려드렸던 요 라이브 창을 누르세요. 라이브 창을 누르시면 자, 지금 플레이가 되죠. 플레이가 됩니다. 자, 여기입니다. 맨 하단
자, 매일경제TV 한규수 대표 무료 카톡방 3 이렇게 돼 있죠. 자, 요 밑에 링크 주소가 있죠. http 어쩌고 저쩌고 나오죠. 요걸 누르시면 돼요. 요걸 누르시면 요 주소가 나옵니다. 자, 매일경제TV 한규수 대표 무료 카톡방 3 그룹 오픈 채팅 참여하기, 요걸 링크 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무료 카카오톡방은 뭐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했습니다만 100% 무료고요. 뭐 맨날 채팅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혼자 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시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분석하시기 좀 어렵죠. 그런 것들을 제가 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장중에 뭐 하루에 두세 번씩 여러분들 올려드릴 겁니다. 아침, 점심, 저녁 정도를 기본으로 해서 그 내용들 들으시면서 시장에 대한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그 내용들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까지만 말씀드리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삼성전자 신고가입니다. 사상 최고가 여러분들. 그죠? 제가 이 삼성전자는 한규수의 한큐를 통해서도 꾸준하게 얘기를 해드렸었고, 제가 어제 그저께 며칠 전에 아까 지금 유튜브 자꾸 보여드렸었죠. 자, 어디 갔죠 또? 잠시만요. 어제 그저께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자, 뭡니까?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좀 보셔라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잠시만요. 자, 요 유튜브 내용 보시면 보세요. 저 밑에 보시면 내려가시면 여기 있죠. 자, 대시세 준비, 삼성전자, 여행주, 카지노, 코스닥, IT주 분석 이렇게 나왔었죠. 이날 제가 삼성전자를 여러분들이 좀 보셔라, 중장기적으로 좀 보실 분들, 투자원금이 좀 크신 분들은 삼성전자는 보셔도 됩니다. 별도 계좌로 가져가실 분들은 이거 잡으셔도 됩니다. 단기 목표가 7만원, 그리고 중장기 목표가는 제가 9만원에서 10만원 정도까지 제가 제시를 드렸습니다. 자, 이 내용 들으신 분들 계시면 1번 한번 쳐보세요. 자, 이 내용 이거 가서 보시면 돼요. 이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라이브 방송 들으신 분들 아실 거예요. 삼성전자 제가 무료로 무방에서 여러분들한테 공개적으로 추천드린 겁니다. 자, 들으신 분들 1번 한번 쳐보세요. 자, 쳐보세요. 다 쳐보세요. 제가 이거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해드렸던 겁니다. 내용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나와요. 내용 보시니까 가서 보시면 되고요. 요겁니다. 요거 들어가서 한번 보셔도 돼요. 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삼성전자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적으로 얘기했고, 여행주 카지노의 주에 대해서도 어제 제가 분석을 드렸어요. 그리고 최근에 IT주도 코스닥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부진하니까 왜 코스닥은 못 가느냐, 답답하다, 이런 분들 많이 계셨죠. 이것도 제가 다 분석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를 여러분들한테 공개적으로 한 종목 추천드렸고요. 그죠? 삼성전자와 함께 밑에서 얘기했던 종목이, 자, 여기 있죠? 요거 여기서 이제 2021년 주도주 분석 유망주 한 종목, 요게 뭡니까? 예, 적어보세요. 요거 보신 분들, 요거. 자, 못 보신 분들은 가서 보세요. 요거 유망주 한 종목이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 보신 분들 적어보세요. 며칠 좀 지나서 헷갈리신가요? 자, 한미반도체, 그죠? 요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공개적으로 한 종목 말씀드렸고, 최근에 무방하면서도 이거 아직 제가 아직은 포기하지 않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라고 제가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죠? 예. 자, 지금부터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렸는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금요일이지만 하루 끝나는 마무리하는 그런 구간이지만 이거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오늘 무방 들으셔야 돼요. 항상 금요일 날은 뭐 한 주간이 마감이 되고 또 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뭐 별다른 소득 없이 빈손으로 한 주간을 마무리하고 또 힘없이 마무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오늘 금요일 마감 방송만큼은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요즘에 계속 얘기했죠. 주말 동안 좀 쉬시고 시간을 충분히 내셔가지고 시장 분석은 한 대표가 얘기하는 대로 그냥 뭐 유튜브 방송과 무방 들으시면 되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종목 발굴에 주력하셔라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남들하고 똑같이 놀면서 분석도 안 하고 돈을 벌어요? 말도 안 됩니다. 그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공부도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하는데 하물며 돈 놓고 돈 먹는 이런 증권시장에서 공부 안 하고 돈 벌 수 있겠어요? 증권시장 입문한 지 29년에 한 대표도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응?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지금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도 저는 종목 발굴에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응? 자, 한미반도체 또 보여드렸죠, 여러분들.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 얘기를 해드리면서 보여드렸고 지금 이런 종목군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실적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군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죠? 오늘 APTC 같은 종목들 신고가 났죠, 여러분들. 예? 그죠? 이거예요. 시세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벌써 시세는요, 알게 모르게 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드디어 역사적인 최고가, 신고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 뒤를 따라서 SK하이닉스, 삼성전기도 이제 고개를 들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코스피 대형주들 중에 몇 종목 없다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보세요. 은행주들 뭐 금융주들 다 올라갔다 다 밀고 조정 받죠. 건설주 못 가죠. 철강주 못 갑니다. 조선주 못 가요. 조정받고 쬐끔은 더 갈 수도 있겠죠. 얘네들은 그러나 뭐라 했습니까? 주도주가 아니에요. 얘네들은 주도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잠깐 올라가는 정도입니다. 그 잠깐 올라가는 그 시세에 혹해가지고 쟤네들을 쫓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얘네들 가지고 있다가 물리거나 얘네들이 더 간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주도주를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종목은 몇 개 안 된다 그랬습니다. 요거하고 그나마 또 뭐 그나마 많이 해봐야 LG전자, LG 뭐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많이 해봐야 통신주, 그 다음에 현대기아차. 제가 요 정도 얘기했잖아요. 나머지는 주도주가 아니에요. 나머지는 그동안 많이 빠졌으니까 순환 반등에서 단기 반등이 나오는 정도고 얘네들은 주도주가 아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결국엔 남들 쳐다보지 않았던 삼성전자가 드디어 신고가, 사상 최고가 경신이 됐습니다. 오늘 제가 한 교수도 모르겠어요. 우리 그 MBN TV 방송을 그동안 제가 이제 뭐 그 여기 오기 전에 좀 많이 봤는데 그동안 장이 안 좋아가지고 그 저가주들을 많이 그 매매를 좀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뭐 그분들이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워낙에 저가주들을 중심으로 좀 많이 장이 안 좋을 때 그런 매매를 하셨던 분들이 많았고 아마 저처럼 삼성전자 같은 등치 큰 종목을 방송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데 저는 얘기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들? 시장의 중심에 있고 시장의 주도주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었죠. 지금 이 한국 증시가 지난 2017년 장세에서 본격적인 강세장이 나오려고 하다가 이때 1년 동안 거의 10개월 동안 뭐만 갖다 그랬습니까? 삼성전자, 삼성에스테, 삼성전기, SK하이닉스,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노텍. IT 7인방만 갖다 그랬습니다. IT 7인방. IT 7인방만 무려 10개월 동안 갔다가 마지막 2달 동안 뭐가 갔습니까? 그때 마지막 2달 동안 코스닥이 날아갔어요. 징글징글하게 안 갔던 코스닥이 마지막 2달 동안, 2-3달 동안 날아간 겁니다. 여기서부터. 무슨 얘기예요? 대형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일부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호하는 일부 종목군들이 전체적인 장세의 상승장을 이끕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삼성전자고 하이닉스고 이런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자금 여력이 있고 또 별도 계좌로 가지고 매매하실 수 있는 분들은 삼성전자 같은 종목 잡아놓으셔도 됩니다. 왜? 삼성전자는 말씀드렸잖아요. 이 3분기 실적 자체가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너무 실적이 좋아요. 너무 실적이 좋습니다. 4분기 디램 가격이 혼조 장세 보면서 좀 밀릴 거다라는 얘기면 디램 가격 별로 안 밀려요. 지금 여러분들. 삼성전자는 2021년에 최고의 성장주가 될 겁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백신이 만들어지고 있고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는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가 종식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지금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화이자에서 종식될 수 있는 자신감을 지금 피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 종식될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열어놓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코로나19와 관련된 백신이 만들어지게 되면 전 세계 국가는요, 진짜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동안 말로만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하다가 코로나가 다 터져가지고 4차 산업혁명이 쏙 들어갔었죠. 전 세계 국가들의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에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합니다. 인공지능부터 해가지고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자율주행, 전기차, 수소차, 이런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스마트 팩토리, 그런 모든 산업들이 4차 산업혁명에서 본격적으로 2021년에 시작됩니다. 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뭡니까? 바로 반도체입니다. 칩. 그죠? 2021년에 삼성전자의 성장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에 삼성전자가 오늘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자,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주가가 잠깐 쉬어갈 수는 있어요. 쉬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우리 회원님들한테 삼성전자 설명을 드린 겁니다.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을 때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나서 또 이렇게 신고가에 낼 일이 없고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나서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죠? 이번에 사상 최고가가 경신이 된 겁니다. 사상 최고가는 얘기는 뭐예요? 고점 때 매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매물이 없다는 얘기예요. 매수세가 조금만 들어와도 주가가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 삼성전자 같은 등치 큰 종목군들은 자, 오늘 수급 보세요, 여러분들. 기관 외국인들 어떻게 들어오나? 외국인들 보세요. 오늘 900만 주 샀어요, 여러분들. 네? 기관들 250만 주. 지금 외국인 주도 장세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네. 외국인들이 다 쓸어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간으로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코스피 지금 쓸어 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코스피는 쓸어 담는데 코스닥은 지금 안 삽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이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외국인 투자가들이 코스피 종목도 땡기고 코스닥 종목도 땡겨요. 그러면 코스피 종목도 땡기고 코스닥도 좀 땡기면 개인 투자가들이 코스닥에 다 있잖아요, 그럼. 그죠? 그럼 삼성전자는 외국인하고 기관들 뭐 일부만 가지고 지들끼리 땡기는 겁니다. 많이 못 가요. 대신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를 하고 기관 투자를 선호한 코스닥 종목들을 눌러대고 못 가게 하면 개인들이 가지고 있다가 답답하고 지루하니까 또 다른 개인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뭘 살까 주목하는 개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개인들이 코스닥 종목에 안 가니까 얘네 사겠습니까? 잘 안 산단 말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얘네 삼성전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외국인들은 앞에서 조금만 매수해도 주가가 쭉쭉쭉 올라가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더 돼요. 응?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물론 코스피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일부 대형주가 갈 겁니다. 그런데 코스닥을 여기서 던지면 안 돼요. 일부는 던지더라도 절대 일부 핵심 주도주는 던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금 선물하고 현물을 매수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나라 증시 좋게 보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종목이 지금 코스피에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코스닥에 널려 있잖아요.
조만간에 코스닥 날아갈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제도 얘기했죠. 이거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외국인들의 수급은 여러분들이 읽어낼 수 없습니다. 하루 이틀 시장의 흐름 보고 그 수급을 여러분들 읽어낼 수 없어요. 결국에 지금 장은요, 조만간에 외국인들이 또 코스닥 쪽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큰 흐름에 있어서는 외국인들이 코스피 대형주를 중심으로 장세를 이끌어내는 것이고 나중에는 코스닥이 날아가요, 여러분들. 다만 그 시간, 텀이 좀 있을 뿐입니다. 대형주가 가고 코스닥이 좀 늦게 가는 이런 텀이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여기를 잘 이겨내야 돼요. 이걸 이겨내지 못하면 맨날 뒷부분 치게 됩니다. 진짜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들. 응? 진짜 마구마구 주워 담아야 돼요, 지금. 절대 하루 이틀 시세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최근 며칠 동안 여러분들한테 대놓고 제가 VIP 오셔라 대놓고 하죠, 여러분들. 저 대놓고 합니다. 그렇게 좋은 타이밍이 왔는데 대놓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외국인 매수가 이렇게 들어왔고요. 결국에 삼성전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추천드렸고 결국에 신고가 사상초가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응? 뭐 한미반도체는 좀 아직 시세가 안 나서 제가 뭐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한미반도체도 제가 좋게 보는 종목이다라고 제가 얘기했듯이 이 종목을 보는 시각은 바뀐 건 없어요. 아직은 안 갔죠? 아직은 뭐 제자리입니다. 하지만 신고가 삼성전자가 사상초가를 경신을 했고요. 나머지 보세요. 삼성전자 보지 말고 다른 거 못 가잖아요. 못 간다 그랬잖아요. 가는 종목이 많아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 여러분들. 그죠?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얘네가 주도주라고 얘네만 중장기적으로 주도주가 된다라는 얘기 해드렸었잖아요. 그죠? 결국엔 여러분들이 투자 원금이 좀 크신 분들, 제가 얘기하는 투자 원금이 좀 크신 분들은 뭐냐면 1억 이상 되시는 분들이에요. 1억 이상 되시는 분들. 우리 방 매매 기준 자체가 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대체로 뭐 1억에서 2억 정도 이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1억에서 2억 정도면 제가 우리 회원님들은 제가 드리는 포트폴리오 따라오시면 되고요. 만약에 최소한 1억 이상 정도의 자금이 되시고 자금이 좀 크신 분들은 얘네 일부 대형주들 여러분들 포트에 별도로 가져가셔야 돼요. 제가 오늘 우리 회원님들 다 확인했고요. 많이 갖고 계세요. 삼성전자도 갖고 계시고 삼성전기도 갖고 계세요. 응? 똑같은 88만 원 회비를 가지고 그분들은 투자 원금이 좀 크시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별도로 가져가면서 또 신고가 나온 겁니다. 하셔야 돼요. 왜 이걸 해야 되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같은 이런 대형주들을 또 현대차 같은 이런 대형주들을 우리가 봐야 되느냐. 아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외국인 투자가들은 오늘 한 큐에서도 제가 얘기했었죠. 외국인 투자가들의 습성은 뭐냐면 외국인들은 자금 여력이 커요. 외국인 자금이 큽니다. 그래서 대형주를 선호합니다. 자금 여력이 크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는 그런 대형주를 선호하고 그 나라 증시의 업종 대표주를 매수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대형주를 선호하기 때문에 일단 코스피 대형주를 먼저 삽니다. 그리고 나서 대형주가 어느 정도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못 올랐던 종목을 매수해가지고 얘네를 땡겨요. 코스닥 시장은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거 코스닥 시장은 기관이 들어오든지 외국인이 들어와야 돼요. 절대 개인들에 의해서 주가 못 갑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동학개미 혁명은 이제 끝났습니다. 개인들이 주도하는 장세는 이미 지났어요. 결국에 코스닥이 가려면 결국엔 기관이 들어오든 외국인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죠? 그때까지는 약간의 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어찌되었던 간에 지금은 일단 외국인 투자가들이 코스피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하고 있고 지난 2017년 강세장 속에서 2017년 강세장 때 자 이때죠. 무려 10개월 동안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7인방 딱 7종목만 갔어요. 7종목만. 물론 그 사이사이에서 일부 작은 스몰갭 종목군들이 개별적인 반등세를 기록했습니다만 딱 7종목, 무려 10개월 동안 7종목만 갔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어? 자, 코스피 지수 보시게 되면
자, 주봉으로 보면 주봉으로 딱 나눠요. 자, 2017년 코스피 지수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2017년 코스피가 여기서부터 요까지 요렇게 강세장이 나왔었죠, 여러분들. 그죠? 요렇게 2016년 말부터 해가지고 2017년 초부터 해가지고 10월 달까지 요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코스닥을 보세요. 코스닥을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때죠, 여러분들. 코스닥은 2017년 초반부터 요만큼 올랐어요. 10월 달까지. 그죠? 코스피는 이만큼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렇게 오르고 나서 이렇게 오를 때 코스닥이 마지막 2달 동안, 3달 동안 한순간에 폭등이 나온 겁니다. 이런 현상이 나올 확률이 있어요. 이건 몰라요. 주식시장에서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걸 모릅니다. 제가 한큐에서 우리 MBN 회원님들이 저가주들 많이 매매하시고 또 저가주들을 많이 선호하시는 그런 성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뭐 저가주 가지고 한큐 뭐 가려고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 같은 사람도 있어야죠. 예, 장도 좋아지는데 우량주도 좀 매매도 해보고, 그죠? 그런 사람, 그런 분들 또 자금 좀 키우고 우량주를 매매하시는 뭐 그런 분들이 또 MBN 매일경제 TV 시청하시면서 또 참고할 수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시장의 큰 흐름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이 가야 지수가 상승을 해야 나중에 코스닥도 날아가는 거예요. 결국에 무슨 얘기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대표적인 이 대형주들은 앞으로 전체적인 코스피 시장의 반등장을 이끌어낼 거예요. 다른 종목들은 많이 못 갈 겁니다. 제가 말씀 증권주나 좀 괜찮아 보이고요. 보험주라든가 은행주들 금리 바닥이기 때문에 조금은 올라가는데 많이 못 가요. 주도주는 아니에요. 결국에 코스피 대형주들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대장이 될 거고요. 삼성전자 더불어서 SK 하이닉스, 삼성전기 따라갈 겁니다. 그리고 현대 기아차 따라갈 거고요. 삼성에 있을 때 LG화학도 갈 거로 보고 있는데 얘네가 지금 많이 올라가지고 약간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오늘 삼성 있을 때처럼 얘네들도 괜찮을 거로 보고 있는데 약간 변동성이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인 대장주로 전반적인 장세를 상승장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뭐예요? 다 반도체 아니에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대표적인 반도체 관련주들 아닙니까? 실적 3분기 실적 두 종목 다 좋았고요. 앞으로 내년 실적 전망치가 모두 좋아지고 있는 게 두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강세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대장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얘네들이 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 코스닥의 반도체 장비주들 포기하지 마셔라라는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지속적으로 강조해드리고 있는 세 가지 섹터가 뭐예요, 여러분들? 반도체. 자, 자료 보면서 할게요. 자, 파이자 이거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네,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그죠? 반도체, 5G, 2차전지, 수소, 4개 섹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도 특히 제가 반도체하고 5G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5G가 아직은 좀 더디지만 5G 지금 노리는 사람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반도체도 반드시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종목군들의 실적이 너무나 좋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를 여러분들한테 무방에서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좀 보셔라라는 얘기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테슬라는 종목이 벌써 신고가입니다. 알게 모르게 시세가 나요. 알게 모르게. 그죠? 안 가는 것처럼 보면서도 시세가 은근하게 벌써부터 나기 시작을 합니다. 시세라는 것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게 바로 주식입니다. 지금처럼 반도체 장비주처럼 완전히 대바닥을 찍고 저점을 높여가는 반등과 더불어서 실적 성장 가치가 있는 반도체 장비주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 5G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만큼 지금 장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겠습니까? 이미 여러분들한테 다 확인시켜드린 겁니다. 아, 이 시장이 이제 죽지 않는구나, 살아나는구나
게 확인됐습니다. 참 금요일 날 이 정도 장세 분위기면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는 코스피는 신고가 가고 삼성전자는 저렇게 올랐는데 코스닥은 못 갔다는 얘기입니다. 설명드렸잖아요, 여러분들. 바로 이겁니다. 외국인이 기관이 자기네들이 선호하는 일부 대형주만 줄기차게 사요. 다른 중소형주 코스닥은 안 사고 오히려 팝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지금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 대형주들은 일단 포트에 넣어 두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코스닥을 다 털고 가느냐? 그래도 안 된다. 그래서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얘기하는 거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자, 제가 얘기하는 거 이해되시면 3번 한번 쳐주세요. 3번.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 안 되시면 자꾸 반복적으로 들으세요. 에? 이해되시겠죠?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를 이해하지 않으면 시장의 흐름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투자 원금이 얼마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저거 요즘 같은 장세 속에서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종목들도 많이 갈 거예요. 그런 종목들은 뭐 투자원금 우리 현들처럼 뭐 투자원금 대체적으로 뭐 1억 중심으로 왔다 갔다 투자원금이 상대적으로 큰 분들은 그런 종목들 매매하기 어렵습니다.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이런 종목들은 투자원금이 상당히 적은 분들 하시는 거고요. 우리 방처럼 또 저처럼 우량주 기업가치 좋은 종목군들은 투자원금 대체로 뭐 1억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뭐 1억 한 5천에서 뭐 1억에서 1억 이상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뭘 해야 돼요? 시장의 중심에 있는 주도주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매매하셔야 돼요. 선택과 집중해야 됩니다. 종목이 막 이 종목 저 종목을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요. 왔다 갔다 이 종목 매매하시면 안 돼요. 되는 종목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4가지 섹터를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강조 드리는 것이고 그 와중에 여러분들의 대형주라든가 또 자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의 포트에 넣어두셔도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한국 증시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한국 증시가 가는 거예요. 삼성전자 사상 최고가 나오니까 코스피가 지금 직전 고점 돌파했잖아요. 애시당초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그냥 가든지. 다시. 지금 한국 증시와 글로벌 시장이 단기 상승 후에 조금 쉬었다가 곧바로 가든지 내지는 좀 더 옆으로 기었다 가든지 중요한 거는 곧바로 가느냐 옆으로 기었다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엔 간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간다라는 게. 간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우리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잘하면 이번 주 주말을 기점으로 늦어도 다음 주 정도 선에서는 파이자의 백신이 최종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하고 그리고 미국 FDA에 승인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승인 신청하게 되면 바로 허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 백신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엄청난 메가톤급 호재입니다. 미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보다도 더 큰 호재가 이 백신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미국이 뭐 한 5조 달러 규모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쏟아붓는 것도 큰 호재이긴 호재입니다만, 그러나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코로나를 잡을 수 있는 백신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어떤 규모보다 더 큰 엄청난 메가톤급 호재가 되는 거예요. 곧바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 주워 담아야 됩니다. 주저하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보세요. 지수는 올라가는데 못 갑니다, 종목들이. 그죠? 지수는 올라가는데 못 가요. 못 갑니다. 잠깐 갔다 다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고, 그런 가운데 코스닥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못 갑니다. 왕따 되는 거예요, 왕따. 여기서 뭘 해야 되느냐. 여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아무리 제 무방을 많이 듣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증권시장에 준비하고 대비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여러분들의 포트라든가 종목 선택을 잘못하다 보면 완전히 왕따가 됩니다.
진짜 손가락 쪽쪽 빨아요. 전략을 진짜 잘 세우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단타치라고 하는 소리 아니죠. 지금 단타치지 마세요. 3% 4% 먹었다라고 좋아해가지고 팔고 나면 그 다음날 날아갑니다. 이 장은 종목에 대한 선택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종목에 대한 선택과 종목에 대한 저가 매수를 강력하게 단행해야 돼요. 자, 왜 그런지를 제가 또 지금부터 제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 보세요, 여러분들. 미국 증시가 단기적으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조정 보세요. 너무나 견주하죠? 다우지수, 나스닥지수, S&P 지수 어제 조정받았습니다만 그동안 오른 거에 비하면 조정폭이 이렇게 양호합니다. 여러분들은 미국 증시가 빨리빨리 못 가가지고 국내 증시가 빨리빨리 못 가가지고 서운하시겠죠, 여러분들. 근데 주식은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주식이 가는 게 아니에요. 때가 돼야 가는 겁니다. 때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때가 돼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안 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갈 때를 대비를 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 뉴욕 증시는요. 단기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직전 고점에서 나오는 이 조정이 너무나 견조합니다. 진짜 강한 거예요, 여러분들. 약하면 다시 떨어집니다. 강하기 때문에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간 조정이 나오면서 튀어가는데 튀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상 최고가라죠. 사상 최고가 뭡니까? 고점 매물이 없어요, 여러분들. 고점 매물이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위에서 산 사람이 없어서 파는 사람이 없어요. 매수세가 조금만 들어도 주가가 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너무나 견조하죠, 미국 증시. 그죠? 대단합니다. 직전 고점 돌파 후에도 안 빠질 정도로 강한 하방 경직이 나오고 흐름 자체가 이렇게 강해요, 여러분들. 그죠? 미국 증시가 이렇게 하방 경직을 보고 기조가 강한 이유가 뭐예요? 응? 미국 증시가 저렇게 강한 상승 기조가 살아 있으니까 한국 증시도 강하게 상승 기조가 살아 있는 겁니다. 대신에 미국 증시가 팡팡 안 터지니까 국내 증시도 팡팡 안 갈 뿐이에요. 그런데 미국 증시는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랬죠, 여러분들. 지금 시장의 악재가 뭡니까, 여러분들? 응?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난 거 말고는 악재 없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수 늘어나는 거 뭐 증권시장에 반영됩니까? 거의 반영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응? 거의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가 맨날 얘기했잖아요. 확진자 수가 몇 명이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는 재료가 뭐예요? 백신 아닙니까? 백신. 그죠? 미국의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 변수 사라졌고요. 그리고 이제 백신에 대한 기대감들이 증권시장에 강하게 부각된 겁니다. 이때는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갔다고 하지만 이 구간은 뭡니까? 백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증시가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이동 제한을 하고 경제가 위축된 거 아닙니까? 하고 싶어도 뭘 제대로 못해요.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는 건 뭐예요? 백신입니다. 근데 전 세계를 창궐했던 이 백신 만들기가 절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쉽게 백신에 대한 효과를 믿지는 않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뭐 이제 대선은 끝났고요. 대선은 끝났고 어제도 제가 강조했던 게 뭐냐면 이 백신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도 맞고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거 백신 뭐 효과 있겠어? 맞으면 이거 뭐 부작용 없나? 그리고 뭐 효과는 얼마 정도 기간까지 있는 거야? 그런 의구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백신에 대해서 뭐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저거를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시장을 보셔야 돼요.
앤서니 파우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미국의 질병관리연구소 소장 아니에요, 여러분들. 응? 트럼프가 뭐라고 해도 혼자 필요한 얘기는 딱딱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미국에서도 신뢰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다음 달부터 미국 화이자에 백신이 보급될 것이다. 다음 달입니다. 12월이에요. 12월 여러분들. 12월에 백신이 보급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예요? 팬데믹을 끝낼 잠재력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팬데믹을 끝낸다고 합니다. 물론 잠재력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100%를 확답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팬데믹을 끝낸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기가 절대 쉽지는 않죠, 여러분들.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번 코로나와 관련된 이 공포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나는 백신을 맞을 것이고 가족도 맞으라고 권유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신뢰를 보인 겁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백신을 믿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어땠습니까? 주식이라는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이런 공신력 있는 사람들의 발언을 우리가 분명히 분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끝낼 잠재력이 있다. 이런 얘기 함부로 못 하거든요, 여러분들. 저런 얘기했다가 갑자기 뭐 엄청난 부작용이 있거나 또 뭐 효과가 하나도 없거나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게 되면 뭐 이제 이 사람 완전히 사장되는 거죠, 뭐. 이런 말 자체를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백신을 맞을 것이고 가족도 맞으라고 할 것이다. 그만큼 자기는 목숨 걸고 백신 맞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거기에 한술 더 떠가지고 어땠습니까? 미국 화이자의 공동 개발자, 그죠? 독일의 바이온테크사의 공동 개발자가 뭐라 그럽니까? 코로나19 종식 자신 있다고 합니다. 종식이에요, 종식. 여러분들 종식. 에? 야, 여러분들 진짜 2021년 이거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응? 종식 자신 있다. 물론 이 사람도 파이자와 공동해서 개발하고 지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 말을 100%를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파이자라고 하는 업체는 뭐 비아그라라든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제약들을 개발했던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독일의 바이온테크는 뭐 저도 뭐 처음 뭐 많이 들어보진 않아서 뭐 어느 정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파이자 같은 이런 회사들은요, 이런 얘기들을 해놓고 진짜 결과가 형편없거나 부작용이 넘쳐는 심하거나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얘네들은 파산합니다. 파산해요, 여러분들. 전 세계가 파이자라는 이름은 이제 다 아는 거예요. 하지만 성공하게 되면 완전히 전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완전히 글로벌 기업에서 탑픽 기업으로 완전하게 명실상부의 자리를 잡는 겁니다. 이런 발언 쉽게 하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더군다나 여러분들 이게 지금 무슨 뭐 암도 아니고 뭐 그죠? 우리가 그 인류의 그 난치병인 암도 아니고, 우리가 인류가 그동안 바이러스하고 싸워가지고 다 이겨왔었잖아요, 그죠? 그런 경험들을 감안하게 되면 가능성이 높은 거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나라가 백신 지금 코로나19 대처를 잘해가지고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3분기에 급격하게 좋아졌죠, 여러분들. 무슨 얘기입니까? 코로나만 잡으면 전 세계 경제가 본격적으로 성장한다. 전 세계 경제가 V자 회복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에? 코로나 백신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백신을 방어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든 안 쓰든 간에 안 쓴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해외여행 다니고 본격적으로 공격적인 경영을 하고 회사들이 운영을 하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본격적인 투자를 하고 본격적으로 건설을 하고 어떻게 돼요? 경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살아나겠죠, 여러분들. 바로 백신이 만들어지게 되면 증권시장은 바로 이 V자 회복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오늘 함께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대규모 부양책은요,
백신 만들어지면 완벽한 백신이 만들어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부양책은 없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부양책 나올 겁니다. 왜? 백신 투약과 더불어서 일상생활로 전환할 때까지는 적어도 1년에서 2년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미국 기업들이라든가 미국 개인들이 힘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부양책은 쓸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거 없어도 돼요. 왜? 그만큼 이 백신 개발이라는 재료는 엄청난 메가톤급 버즈가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백신이 만들어지고 경기 부양 대책이 나오게 되면 증권시장은 또 경기, 글로벌 경기는 V자 회복이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2021년 증시가 기대가 되는 것이고 지금 11월 증시가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그동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또 한번 확인시켜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공감되십니까? 자, 공감되신 분들 5번 한번 쳐보세요. 5번. 자, 모두 쳐보세요. 공감되시고 이해되시는 분들 다 5번. 이해되시죠?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 구간인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진짜로 중요한 구간이에요. 반드시 기회를 잡으시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결국엔 확률 싸움이고요. 백신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요. 파이자뿐만 아니라 모더나를 비롯해서 존슨앤존슨 여러 가지 기업들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산은 못 믿지만 그래도 미국산과 유럽산은 분명히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전체적인 증권시장의 반등장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모멘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국내 기업들 실적 좋잖아요. 여러분들. 응? 그죠?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요. 왜? 우리나라는 코로나 대처를 잘했고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고 그죠? 그런 상태에서 백신 만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실적 호전추세로 더 빨리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외신이 한국 경제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할 것이다. 그죠? 크레딧 스위스에서는 한국의 최고의 투자처가 된다. 외국인 투자가의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오늘 한 큐에서 여러분들 보여줬었죠. 원달러 환율이 지금 연일 신저가입니다. 여러분들. 원달러 환율이. 그죠? 네, 어서오세요. 연일 신저치입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 대처를 잘해가지고 경제가 상대적으로 빠르다 보니까 해외에 있는 자금들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계속해서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원화 강세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외국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환차익과 투자 수익을 다 걷어가는 겁니다. 그죠? 이런 가운데 원달러 환율만 그런 게 아니라 원엔 환율이죠. 일본 NY위에서도 지금 원화 강세가 계속 진행됩니다. 지금 원화, 달러와 위안화까지도 중국의 위안화까지도 중국도 경기가 지금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의 위안화에 대비를 해서도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가 나옵니다. 원화 강세가 나오면 수출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안 좋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원화 강세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글로벌 자금들이 들어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글로벌 자금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게 증권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는 걸 보세요.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응? 외국인 들어오고 있는 거 보세요. 그렇게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가지고 눌러대고 흔들어대더니 이제 본색을 드러내죠. 여러분들. 얼마나 개인 투자가들 흔들어대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됐죠. 여러분들. 본색을 드러내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코스피만 디리다 땡깁니다. 코스닥은 파는 것 같은데 별로 안 팔아요. 매수 들어왔다 잠깐 팔고 매수 들어왔다가 잠깐 팔고 지금 관망하는 정도죠. 여러분들. 보시라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장세는 기관하고 외국인이 주도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주식을 하려면 제대로 알고 해야 돼요. 맨날 뭐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고 뭐 단타 치고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알고 하면 편안하고 좀 더 확실하잖아요. 화장실도 못 가고 앉아가지고 치고받고 이런 거보다는, 그죠? 좋은 주식 가지고 선택과 집중해가지고 지금 사가지고 앞으로 4개월 후에 5개월 후에 6개월 후에 아니면 1년 후에 계좌 수익 30에서 100% 먹으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맨날 여러분들이 뭐 5% 10%씩 치고받고 매매한다고 여러분들 부자 됩니까? 이럴 때 선택과 집중하는 거예요. 이럴 때 주도주에 대해 선택과 집중해가지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한 대표 VIP가 지금 3개월이면 플러스 20일 들어가죠. 거의 4개월을 했죠, 여러분들. 4개월 정도의 기간이면 지금 구간에서는 가장 안전한 위치에서 들어가가지고 정말 눈에 띌 정도의 가장 안전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외국인은 사는데 우리 개인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우리 개인들이 코스닥에 다 들어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일부러 안 땡기는 거예요. 왜? 개인 투자가들 뭐 팔으라고 땡기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도 코스닥에서는 기관 외국인 투자가를 흔들게 하고 개인들 물량들을 지금 털어내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마지막으로 물량을 털어내는 과정이에요. 지루해, 답답해하죠. 지금 장은 개인들이 주도하는 장세 아니라 그랬잖아. 외국인이 주도하는 장세인데 외국인이 안 사니까 코스닥 못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개인 투자가들 털어내고 안 사고 코스피 종목으로 이제 매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코스피도 사야 될 종목이 있는데 오히려 팔아야 되는 종목들인데 뭐 은행주라든가 보험주 이런 건 팔아야 되는데 이제 최근에 그거 올라가니까 그거 산단 말이에요. 또 못 끼는 거예요, 또. 그러다가 좀 있으면 코스닥 날아가죠.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왕따 되는 겁니다. 결국에 지금 장은요, 외국인들에 의해서 장세가 분명히 주도가 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아시고, 일단 외국인들은 펀더멘탈이 좋은 대형주를 중심으로 먼저 매수를 합니다. 어느 정도 매수가 끝나고 얘네가 올라가잖아요. 나중에 코스닥으로 매수 들어가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한 대표가 여러분들한테 시장 분석 드리면서 여태까지 뭐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완벽하잖아요. 제가 외국인한테 속아 넘어갔습니까? 안 속았단 말이에요. 알고서. 그죠? 외국은 안 도망간다 그랬죠? 들어왔잖아요. 지금은 코스닥에 안 가죠?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보면 늦은 겁니다. 얘네들이 지금 안 팔죠? 파는 것처럼 하면서도 오늘 장중 내내 코스닥 시장에서도요, 외국인들은 파는 것처럼 하면서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빨간색 선입니다. 코스닥에서 오전 내내 파는 것처럼 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감마가 다시 닫아마요. 그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요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아니 코스피 종목은 사는데 왜 코스닥은 팔아요? 한국 경제가 좋아서 좋은데 왜 코스피는 팔고 코스피는 사고 코스닥은 팔아요? 같은 현물인데. 응? 다 뭐 코스닥에서도 삼성전자 IT고 코스닥도 IT 많잖아요. 왜 팔아요, 여러분들?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코스피를 먼저 공략하는 것이고 나중에 코스닥으로 매수에 들어온다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코스닥 포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코스닥 포기하면 안 되고 코스닥을 중심으로 분명히 여러분들이 시장을 이제 반등에 대비해야 됩니다. 또 그림 보여드립니다. 코스피가 완만하게 오르고 완만하게 떨어질 때 코스닥은 빠질 때도 늦게 빠지는가 싶더니 왕창 빠지고 올라갈 때도 눈치 보면서 늦게 올라가는가 싶다가 가는 게 확인되면 그때부터 날아가고, 그죠? 지금 어느 정도 위치라고 했습니까? 지금 코스닥은 이 정도 위치에 온 거예요. 눈치 보기가 거의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닥도 세 번째 바닥을 찍고, 그죠? 저점을 높인 상태입니다. 여기서의 반등이 나올 때는 반등이 탄력이 붙는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코스닥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코스닥의 요 바이오 제약주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또 지금 뭐 시젠 올라가고 또 진단키트 올라가고 막 이러니까 지금 시젠을 증권회사에서는 아직도 추천을 하대요.
신재는 증권에서 40만 원을 추천하더라고요. 개인들 죽으라고 하는 소리 죽으라고는. 뭐 갈 수도 있겠죠. 불안해서 들고 가겠습니까? 건들지 마세요. 바이오제약주는. 얘네들이 시젠 같은 종목들, 수젠텍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시가총액 상위권까지 가다 보니까 일부 바이오제약주가 좀 떨어지면 코스닥 반등이 좀 늦어질 수가 있어요. 그거는 좀 경계를 좀 해야 돼요. 네, 그거는 좀 경계를 합니다. 그런데 얘네들도 급격한 하락보다는 완만한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코스닥 시장의 반격이 바이오제약주들 때문에 탄력적인 반등세가 조금 딜레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가 가고 나면 반드시 코스닥은 따라간다는 것만 분명하시고, 분명하시죠. 지난 2017년에도 무려 10개월이라는 긴 시간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한순간에 한 2달 동안 폭등이 났었죠, 여러분들. 결국엔 터져요. 근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텀이 나온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이번에는 저는 그렇게 텀이 길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 그래요? 코스닥에 좋은 종목이 너무나 많아요. 인간적으로. 좋은 종목이 너무 많아요. 실적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이 너무나 많고요. 더군다나 코스닥 시장에 그동안 단기적으로 오른 상태에서 지금 몇 개월째 기었습니까? 3개월 이상 기었잖아요. 반도체 장비주들이 주가가 대바닥을 만들어낸 종목이 너무나 많아요. 주가가. DBI텍 같은 종목들 뭐 이제 완전히 바닥 찍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너무나 종목군들이 안전하게 대바닥을 찍은 종목이 너무나 많아요. 벌써 움직이잖아요. 응? 무슨 얘기예요? 코스닥의 실적 성장주들은 더 이상 고민할 만한 단계는 아니다. 코스피 대형주들이 몇 종목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몇 종목에 대해서 주목은 하되 나머지 종목은 볼만한 종목이 없고, 그러면서 여전히 역시 봐야 되는 게 뭐예요? 역시 5G 계속 반도체 보셔야 되고, 일단은 지금 저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반도체를 여러분들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도체와 더불어서 또 5G 포기하면 안 되겠죠. 2차전지 포기하면 안 되고, 또 수소에너지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얘네 주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옆으로 기어가고 있을 뿐이지. 그죠? 이랬던 종목들이 코스닥 시장이 살아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이 시장 전면에서 부상하면서 시장 전면에서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종목들이 되는 겁니다. 결국엔 정리하겠습니다. 결국엔 뭐예요? 이번 주 그리고 오늘 이번 주 다음 주에 미국 뉴욕 증시가 어떤 식의 흐름이 나올 것인가, 이게 관건인데 거듭 얘기합니다. 현재 미국 뉴욕 증시는 직전 고점 사상 최고점 부근에서 마지막 물량을 소화해내는 그런 과정들이고, 요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고 나서 튈 겁니다만 이게 언제 튈지는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잘하면 화이자의 백신이 3상 결과가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는 그 시점이 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치 못합니다. 빠르면 다음 주라도 장세가 튀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기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엔 기어가면서 갈 것이다. 직전 고점 사상 최고점 때 마지막 물량을 털어내는 겁니다. 미국 증시가 가게 되면 국내 증시는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예요. 코스피가 탄력이 떨어지긴 합니다만 여전히 5일이평선 중심으로 살아있거든요, 여러분들. 잘하면 다음 주 초반도 그냥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추세가 살아있잖아요. 추세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곧바로 안 간다고 하더라도 다시 여기까지 떨어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 가서 약간 출렁거림이 나오더라도 결국엔 터질 것이다. 중요한 거는 간다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이번 주 주말 역시 쉬고 나서 진짜 종목 발굴에 주력하셔야 됩니다. 종목 발굴에 주력하셔야 돼요. 시황은 한 대표가 시장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고 예상을 해드렸고, 여러분들이 시황 분석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뭐 그건 제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세하게 설명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저도 틀릴 때는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시장에 대한 분석은 지금 완벽하게 저는 왔다라고 자부합니다. 자부하고 있고요. 앞으로 당분간은 그럴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많이 강조하는, 지금 11월이에요. 2020년 11월.
2021년을 바라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2021년 터져요, 여러분들. 응? 그런데 시장은 여기서 요만큼 올라가지고 고개 들고 있는 상태. 이게 뭐가 무서워요? 무서운 게 문제가 아니라 빨리빨리 안 가니까 그러죠, 여러분들. 준비하세요. 10% 단간하고 10% 매수해가지고 주가 하나 급등해봐야 계좌 별로 차이 안 나요. 여기서 80에서 90% 100% 몰빵을 해야 됩니다. 한 종목에 몰빵을 하라는 게 아니라 주도주를 가지고 70에서 80% 100% 충분하게 매집을 해놓고 나서 조정 나올 때 그리고 나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한 방에 계좌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조급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처럼 장중 혼조 장세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종목군들에 대한 매집을 계속해서 단행하는 게 필요하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당장 다음 주에 간다 단정 짓기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당장 다음 주라도 코스피 지수는 신고가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당장 다음 주라도 바닥에서 눌림을 주고 나서 그냥 곧바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다음 주에 곧바로 간다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갈 수 있는 확률도 분명히 있고 다음 주에 곧바로 못 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시간 걸리지 않을 거예요. 제 판단은 거의 1, 2주 안에 시장의 반격이 나올 거로 보고 있으니까 만반의 준비를 하자라는 점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이해되신 분들 자 7번 한번 부탁합니다. 7번. 자, 이해되셨죠? 예. 자, 좋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부터 종목에 대해서 섹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서 제가 다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짧게 목표가 7만원, 크게는 9만원에서 10만원까지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사상 최고가 경신했고요. 주가가 어찌되었든 간에 완만하게 일단 오른 상태예요. 오른 상태여서 사상 최고가를 돌파한 상태에서 약간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쉬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미 여기서 오르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미 먼저 충분하게 조정을 받은 상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2016년, 2020년이죠. 2021년이죠. 왜 자꾸 2016년에 나오죠? 2021년 실적 전망치가 좋고요. 삼성전자는 시장의 전체적인 증권시장의 상승장을 이끌어가는 대장주가 될 겁니다. 중소형주만큼 수익은 안 날 거예요. 하지만 대형주지만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전반적인 장세를 이끌어낼 겁니다. 이 종목은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별도로 여러분들이 계좌에 가지고 가실 분들이라든가 별도로 보실 분들 또 투자원금이 크시거나 이렇게 그런 분들은 이 종목은 여러분들한테 공개적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종목은 아직은 보셔도 돼요. 단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약간 눌림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 충분히 보셔도 된다. 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삼성전자가 그렇고요. 삼성전자 더불어서 하이닉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는 반도체 쪽의 실적이 좋아져야 돼요. 왜? 반도체 사업 비중이 거의 50%거든요. 삼성전자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반도체 쪽이 좋아진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반도체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하이닉스도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닉스도 아직까지는 대형주지만 은행주, 보험주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은행주, 보험주 보지 마시고 차라리 얘네들이 훨씬 더 좋은 종목들이다. 자,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얘네 두 개가 반도체 아니에요. 그죠? 2021년 반도체 업황은 본격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메모리건 비메모리건 반도체 업황 살아납니다. 왜? 제가 얘기했죠. 백신이 만들어지고 본격적인 경제 재개가 이루어지면서 반도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죠?
백신이 공급되고 투약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됩니다. 물론 사람들이 움직이고 액션을 취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이미 주시장은요 그런 분위기를 반영을 해서 앞으로 반도체 디램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먼저 반영되면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4분기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4분기 실적 다 반영됐어요. 여러분들 2021년을 봐야 됩니다. 2021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좀 보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삼성전자 우리 회원님들 있어요. 그죠? 투자원금 크신 분들 조금 별도로 움직이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입니다. 둘 다 반도체 쪽을 영위하고 있는 섹터 아니에요. 그래서 반도체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들을 높여가자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충분하게 조정을 받았어요. DB하이텍도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를 중심으로 성장 가치가 상당히 큰 상태에서 중간 바닥을 다진 상태죠. 여러분들. 그죠? 자, 주가가 단기적으로 올랐고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정폭이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옆으로 기어갑니다. 반도체 안 죽었어요. 반도체 보셔야 돼요. 에? 테크는 뭡니까? 한 대표가 이 코로나19 때 여기서 방송에서 나갔던 종목이고 우리가 매매했던 종목이죠. 100% 이상 수익 났죠. 여러분들. 기간주는 나왔죠. 조정 끝나고 있습니다. 그죠? PSK 테크도 기억나시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방송에 나왔고요. 100% 이상 수익 났고 안 빠지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뭐예요? 반도체는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요즘에 한규세 한큐에서 방송에서 나가고 있는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뭐 유니센도 나갔고 사이맥스도 나갔고 더 종목들이 많은데 뭐 워낙에 지금 방송에서 너무 많이 나가면 안 돼 가지고 종목을 자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ISC 나갔고 그죠? 응? FSD 옛날에 한번 나갔고 테크인 PSK 옛날에 나갔고요. 그죠?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이 실적 성장 가치가 좋은 종목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를 제가 TV방송 한 큐에서 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TV방송에서 나간 반도체 장비주들 계속해서 여러분들 뭐 주목하셔야 됩니다. 제가 뭐 오늘 무방에서 따로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드릴 이유가 없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대표적인 대형주니까 그냥 뭐 여러분들한테 뭐 대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이미 여러분들한테 다 얘기 나갔던 종목이죠. 그죠? 한미반도체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한미반도체를 중심으로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5G 통신칩 EMI 실드. EMI 실드를 중심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한 업체 여러분들. 엄청난 기술력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무방을 통해서 한미반도체를 한번 보십시오라고 하는 이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추천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한 대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고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사고 파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결정하시면 되고 매매 포인트 전략도 여러분들이 잘 세우셔서 하시면 됩니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 말의 뜻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석하시면 되고요. 여전히 한미반도체 같은 이런 종목들 한미반도체뿐만 아니라 반도체 장비주의 실적 성장 자체가 너무나 좋아요. 많이 올랐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중간 바닥 따지고 종목 하나하나 다 보세요. 시세 분출이 난 게 아니라 지난번에 1차 상승 나고 나서 옆으로 기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1차 상승에 따른 기간 조정, 눌림목 조정 두고 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다 살아있는 종목들이란 말이에요. 응? 눌림도 충분하게 좋고 중간 바닥을 다 다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 그죠? 안 죽어요. 반도체를 포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메모리, 비메모리, 삼성은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TSMC를 잡기 위해서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EUV 관련 공정과 관련된 종목들, 후공정과 관련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 앞으로 실력은요. 앞으로 2021년에서 2022년까지 얘네들의 실적 성장 가치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됩니다. 절대적으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더 늦지 마십시오. 종목은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드렸고 우리는 뭐 이미 다 매집을 해놓은 거고요. 신규 회원님 중심으로 계속해서 오시는 족족들이 지금 매집 들어갑니다. 돈이 없어요. 항상 얘기하죠, 여러분들. 장이 좋으면 돈이 없어요. 돈이. 투자한금 1억에서 한 2억, 3억, 4억, 5억씩 좀 하고 싶으면 좋은데 다들 돈이 없죠, 여러분들. 이런 게 기회라고는. 이런 게. 리스크는 없죠. 로우 리스크. 그죠?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그죠? 지금 반도체는 리스크가 제로인 상태, 거의 없는 상태고 앞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큰 위치입니다. 반도체를 보셔라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한미 반도체에 대한 시각은 그래서 아직도 변한 건 없는 겁니다. 한미 반도체를 선두로 해가지고 반도체를 선두로 해가지고 나머지 뭡니까? 5G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2차전지, 수소 에너지, 자 이쪽도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 있습니다. 아시겠죠? 코스닥이 지금 부진하지만 결국엔 따라간다는 얘기가 될 거고 코스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먼저 가고 코스닥이 좀 늦게 갈까봐 그 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텀을 이겨내시기 어려운 분들은 그래서 일부 대형주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같은 이런 종목도 보셔라. 현대 기아차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종목 보셔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뭡니까? 백신 개발 관련주 어제 제가 분석 드렸었죠, 여러분들. 백신 개발 관련주. 그죠? 백신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동안 코로나 피해주로 부각됐었던 유통주. 그죠? 이마트, 롯데쇼핑, 홈쇼핑, 그죠? 여행주들, 참 좋은 여행, 노랑푼성. 제가 한 교수 한 큐를 통해서 참 좋은 여행, 모두 투어, 하나 투어 다 나갔죠? 그죠? 그리고 항공주들. 그죠? 그리고 카지노 관련주들. 면세점 관련주들. 주말을 기점으로 만약에 파이자에서 좀 더 완벽한 최종 3상 결과가 잘 나오고 FDA 승인을 신청을 하고 FDA 승인까지 나오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이들 코로나 피해주들은 단기적이나마 시세 분출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라든가 그 면세점 관련주들은 그렇게 뭐 큰 수혜는 별로 없을 거라고 봐요. 홈쇼핑 관련주들도 일단 이 카지노 관련주들하고 이 여행 관련주 그리고 일부 항공주들, 그죠? 요 세 개의 섹터가 그나마 좀 상대적인 수혜의 폭이 좀 클 거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행 관련주들, 그죠? 그리고 카지노 관련주들, 항공주 세 개 섹터는 상대적으로 수혜의 폭이 좀 클 거로 보고 있으니까 그들 섹터들은 백신이 만들어지거나 백신이 나오고 접종이 시작이 되게 되면 단기적이나마 강한 시세가 나올 것이다. 그런 시각도 아직은 변함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보시고 참 제가 종목들 너무 많이 얘기하죠. 예, 옛날에는 뭐 맨날 얘기해봐야 똑같은 것만 얘기했는데 지금 종목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 시장이 그만큼 좋아진 겁니다. 그만큼 장은 좋아지고 있는데 매매가 더 어려워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안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종목을 압축을 해서 선택과 집중하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 종목 저 종목 매매해가지고 잠깐 먹긴 먹는데 나중에 보세요. 계좌를 진짜 터뜨리려면 진짜 대장주 가장 강력한 종목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해야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어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매매 자제하지 않고 신경 별로 안 쓰면서도 나중에 정말 계좌가 제대로 터지는 그런 장세가 바로 지금이고 그런 장세를 지금 주도주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주말 동안 쉬지 말고 집중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 자 이해되셨으면 또 참고되신 분들 자 11번 자 11번 한번 쳐보세요. 11번 자 이해되셨죠? 자 제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시장의 흐름 자체가 잡혀가고 있고 제가 예상한 대로 시장이 딱딱 움직여 주니까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아랫배 힘주고 과감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또 제 말도 못 믿겠다 주식 하지 마세요. 진짜 그런 분들은 하지 마세요. 아무리 그런 분들은 VIP 방송 방에 가셔도 그런 분들은 따라오지를 못해요. 모르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되면 잘 따라오시면 되고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믿고 따라올 수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VIP 오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못 믿겠다고 하는 분들은 절대 VIP도 오시면 안 돼요. 외국인들은 한국을 최고의 투자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데 서학 개미 운동 해가지고 뭐 지금 애플이나 주식 사고 앉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우리나라가 지금 한국 증시가 최고의 투자처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내년 증시 오른다. 코스피 내년 백두산 오른다고 했죠? 2144m 온다 그러죠? 대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커지고 있습니다. 절대 포기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만큼 다음 주는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11월도 우리는 종목들 지금 단기 매매가 수익 나는 종목들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오는 거 이건 잔챙이에요, 여러분들. 단기 매매 분명히 말씀드려요. 우리 반 단기 매매도 하긴 합니다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터지는 종목들은 뭡니까? 이미 앞에서 우리가 수익 냈을 때처럼 주도 섹터의 종목을 중심으로 시세가 터집니다. 지금은 이런 시세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10% 20% 매수를 했더라도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들고 가면서 100% 200% 수익을 내는 때 여러분들의 계좌가 터지는 겁니다. 단언컨대 이번 2차 상승은 1차 상승보다 훨씬 더 가볍고 강해요. 1차 상승 때는 코로나19라는 불확실성 변수 때문에 시장이 정말 조심스럽게 이렇게 간 겁니다. 근데 이번 상승 때는요. 코로나19가 사라졌구나라는 것에 대한 안도 랠리가 나오기 때문에 반등이 굉장히 가볍고 탄력적인 반등입니다. 1차 상승은 비교 안 돼요. 2021년 장세를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 지금 11월 증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보셔야 되고 지금 구간은 주워 담아야 됩니다. 뭘? 주도주를 중심으로 주워 담아야 되고요. 그죠?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오늘 반도체를 여러분들한테 강조했습니다. 반도체와 더불어서 5G, 2차전지, 수소차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5G 주가 다 바닥 쳤습니다. 쳤고요. 계속 보셔야 된다는 얘기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대형주들은 삼성전자가 신고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만큼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라든가 일부 대형주들 그런데 그들 종목들도 뭡니까? 얘네들처럼 미래 성장주란 말이에요. 그죠? 걔네들을 보셔라. 마지막으로 코로나 백신이 다음 주 중에 최종 임상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수혜주로서 부각될 수 있는 게 여행주 그죠? 그 다음에 카지노 그리고 항공주 대한항공은 저는 안 건드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고요. 나머지 항공주들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나마 얘네들이 단기적이나마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흐름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대응하시면 돼요. 일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전략, 시장에 대한 전략, 흐름, 섹터까지
모두 싹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시장은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터지는 랠리가 나오는 시장은 거의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이미 코스피는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대비를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뭐 더 이상 드릴 말씀도 없고요. 뭐 해 드릴 말도 없어요. 자, 오늘 제가 드렸던 내용들 충분히 이해되셨죠? 마지막으로 자 77번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용들 충분히 이해되신 분들 77번. 예. 자, 그래요. 자, 힘들게 방송 끝냈고 잘 됐습니다. 잘 됐고 여러분들 진짜로 주말 동안 쉬시면서 공부하세요. 공부하시고 진짜 이 기회 어떻게 잡을 것인지 정말 머리 싸매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공부하셔서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 대응하시고 안 되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VIP 오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VIP 가입하는 것도 분명히 타이밍이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혼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되 이건 정말 기회다라고 느끼는데도 나는 그래도 무섭다라는 분들, 이런 분들은 오셔서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니까 VIP 오시더라도 꼭 다음 주에는 꼭 오셔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예, 회원님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주 과감하게 여러분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VIP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 챙기시 바라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회원님들 주말 편안하게 보내셔도 돼요. 기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신규 회원님들은 다음 주에 종목에 대한 집중적인 매집을 강화할 거니까 그 점만 하시고 여러분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월요일 날은 제가 무방이 없고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제 무방하게 되면 카톡방에다가 제가 공지를 올리겠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행복은 주말 동안 행복하지 마시고요. 내년에 행복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동안 공부 많이 하시기 바라고요.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하시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회원들 내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